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2023 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일 발표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입니다. 4,100여 쪽에 걸쳐 세부 예산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안에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해킹 공격에 관한 행정부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이나 업체, 정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행정부 조사의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또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나라입니다. 국방 국무지출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 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지출안에는 이번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에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예년처럼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는 이번 2023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지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의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사는 국제 해상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면서 관련 안전 규정 준수를 북한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최근 열린 제128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회원국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IMO의 주요 회원국인 캐나다의 외교부 대변인실은 21일 IMO 정기이사회 결과에 북한 당국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한 행동이라면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행동은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가 선박의 항행과 영내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영내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며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IMO 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사국들과 함께 국제 항행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IMO 회원국으로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과 불법 해상활동 단속에 앞장서왔던 호주 정부도 IMO 회원국들의 규탄 성명 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해양안전청 대변인실은 북한이 관련 협약 규정에 명시된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번 IMO 이사회에서 EU를 대표한 프랑스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는 국제 상업 항행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북한이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북 대화 중재자 역할을 해온 스웨덴 정부도 적절한 항해 경고 없이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해상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 규정과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들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15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정기회에서 밝힌 IMO 이사국들의 규탄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선박의 항행은 물론 영내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예년에 비해 많은 수의 병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2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보면 사각형 점 형태의 병력 대열 43개가 확인됐는데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을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할 때 이날 훈련장에 모인 병력은 최대 1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지난 6일 처음 열병식 훈련 정황이 포착된 이후 병력과 차량이 점차 늘어가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훈련 초기부터 이처럼 많은 수의 병력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열병식 준비 정황과 관련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북한의 정치 일정과 연계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지도부의 원색적인 막말과 욕설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 북한 주재 알라스테어 모건 영국 대사가 비판했습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도 활동한 알라스테어 모건 전 대사는 21일 BOA에 북한은 종종 외국 정치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 관습적인 국제규범에서 벗어난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막말 담화는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면서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지칭할 때 가장 단호하게 그런 용어를 쓴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그런 막말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인권에 대한 그들의 존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혹평한 한국에 대해 개짖는 소리, 개나발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BOA에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이런 막말과 욕설이 북한의 국격과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남북관계 등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던 의원단이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과 외교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면담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원단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면서 방문단을 이끈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부의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은 대화라면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 이번 방안이 한국 정부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최종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유럽연합과 한국 간 안보와 국방 등 더욱 견고한 협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서방 세계의 영향력 확대에 불만을 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미국 외교협회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20일 새해 주목해야 할 외교 현안을 소개하는 글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불만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지난 1년간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밀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제임스 린제이 미국 외교협회 수석 부회장은 21일 BOA에 내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주요 난제일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북한 문제가 자신보다 미국의 더 큰 골칫거리라고 여기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이 밖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주요 동맹국 간 긴장과 에너지와 식량 안보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후폭풍을 비롯해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치, 이란 내 혼란 등을 2023년 주목해야 할 대외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